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1,000명에 육박하는 등 각종 방역 지표가 최악에 이르자 정부가 방역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보름 동안 사적 모임이 최대 4명까지만 허용되고 식당과 카페는 밤 9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우려가 커지는 미국에서 신규 환자가 2주 전보다 무려 40%나 급증한 가운데 영국에선 신규 확진자가 9만 명에 육박해 연일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각국이 입국 규제를 다시 강화하고 일상 회복도 멈추고 있습니다.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추위는 더욱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 지역에는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 주말인 내일 기온은 더 떨어져 올겨울 최강 한파가 전망됩니다.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MBN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38.4%,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42.3%로 지지율이 좁혀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코로나 백신 추가 접종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기관과 기업 34곳에 대해 무더기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인권 탄압을 이유로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데 이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어젯밤 자신의 집에서 20대 남성에게 피습당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경찰이라고 속이고 집에 침입한 뒤 둔기로 조두순의 머리를 내리쳤는데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다가서는가 싶었지만 45일 만에 우리의 일상은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당장 내일, 그러니까 오늘 밤 12시 이후로 사적 모임은 4명으로 제한되고 영업시간도 식당과 카페는 밤 9시, 영화관 등은 밤 10시로 단축됩니다. 학교의 전면 등교도 중단돼 수도권은 학생의 3분의 2만 학교에 가게 됩니다. 그 밖에도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첫 소식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는 당장 내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우선 사적 모임은 지역 구분 없이 4명으로 제한됩니다. 영업시간도 대폭 제한합니다. 유흥시설과 식당과 카페, 노래방, 목욕장, 실내 체육시설은 밤 9시까지, 영화관과 PC방, 공연장은 밤 10시까지만 열 수 있게 됩니다. 2주 연속 전국 위험도가 매우 높음을 보이면서 정부는 고강도 거리두기를 통해 다시 일상 회복의 동력을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의료 및 방역 대응 여력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2주간 잠시 멈춤으로 지역사회의 감염 전파 고리를 끊고 감염 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의 전면 등교도 중지됩니다. 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학교, 과밀학급은 오는 20일부터 학생의 3분의 2만 등교합니다. 결혼식과 돌잔치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49명까지, 참석자가 모두 접종 완료자일 경우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정부는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방역 수칙을 강화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오늘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됩니다. 일상 회복을 시작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소중한 일상이 멈추게 된 가운데 정부는 연말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일상 회복 재개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번 달엔 10,000명, 다음 달엔 2만 명까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정부는 일상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일상 회복 이후 45일 동안 확진자와 중환자 수가 3, 4배 급증했고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수까지 등장했습니다. 결국 전국적으로 의료 붕괴가 우려되면서 방역의 고삐를 다시 조이게 됐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말 전 국민 접종률 70%의 목표를 달성한 정부는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국민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신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단한 걸음을 디뎌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일상 회복 첫날 1,686명이던 확진자는 한 달 만에 5,000명대를 기록했고 이후 일주일 만에 7,000명을 넘었습니다.
일상회복 45일째인 어제 신규 확진 7,622명에 위중증 환자는 989명을 기록하며 주요 방역 지표가 한 달 새 3배에서 4배 악화했습니다. 중환자가 늘면서 사망자 수는 100명에 육박했고 준비된 병상이 환자 수를 따라잡지 못하며 결국 의료 대응 역량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에 전파력이 2~3배 강한 오미크론이라는 변수까지 등장하면서 거리 두기를 통한 숨 고르기가 불가피해진 겁니다. 잠깐이라도 위드 코로나를 멈추고 이번에는 정말 서서히 단계적으로 병상 확보와 치료제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방역당국은 지금의 확산세라면 2배에서 3배로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12월 중 약 1만 명, 내년 1월 중에는 최대 2만 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의 경우도 약 1,800명에서 1,900명까지도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정부는 앞으로 2주간 거리 두기 강화에 동참을 호소하면서 60세 이상 고령층의 추가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이나 카페 출입이 불가능해진 걸까요? 4명 인원 제한은 가족에게도 적용될까요? 달라진 거리 두기 조치를 이상주 기자가 좀 더 쉽게 설명합니다.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백신 미접종자가 포함된 일행은 식당이나 카페 이용이 불가능하고 미접종자 본인만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 소지자나 18세 이하,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는 예외로 인정되고 식당과 카페를 제외한 곳에서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4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사적 모임 인원은 전국 공통으로 4명이지만 한 집에 사는 가족, 만 12세 이하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처럼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임종을 위해선 4명 넘게 모일 수 있습니다. 교통수단의 이용 인원도 모임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을 위해 다수가 같은 버스에 탈 수 있지만 동호회 같은 친목 모임이라면 4명으로 제한되는 겁니다. 직장은 업무 회의를 하는 건 4명 넘게 모일 수 있지만 다가를 곁들이는 회의는 4인 이하만 가능합니다. 종교시설이 빠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추가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종교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방역 강화를 좀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0일 날 종교계와 서로 논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그 안은 도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단체가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며 22일 서울 도심의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연말 코로나19 방역이 중대한 갈림길에 선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 적용업종 확대와 분기별 최소 지원 금액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 행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유승호 기자입니다. 정부는 어제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손실보상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크게 보면 2가지 축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손실보상을 강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방역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시간 제한 업종만 손실보상을 받았는데 인원 제한 업종도 포함됐습니다. 분기별 최소 손실보상 금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오릅니다.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지원금 형태로 현금 지원됩니다.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손실보상이 턱없이 부족해 고리사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실제 받았던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아무리 봐도 신용 불량자를 만들어 놓고 자영업자 대출이라고 내놓고 신용 보고. 선진국은 우리와 다릅니다. 미국은 이자 없이 대출해주거나 기존 대출 이자를 면제해줍니다. 유럽에서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전문가들도 업종별 차등을 주는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업종별로 그 코로나 타격을 받은 업종, 안 받은 업종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크게 접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작년 매출에 비해서 작년, 금년의 매출이 떨어진 부분에 지원을 해야 돼요. 일부 자영업단체들은 오는 22일
광화문에서 거리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어제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집계된 코로나19 확진자는 5,90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시간대 최다 기록인 전날보다는 600여 명 적지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00명 가까이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000명 안팎에 달할 전망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주 전보다 40%나 급증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빠른 영국은 신규 확진자가 9만 명에 육박해 사상 최다를 갈아치웠습니다. 보도에 김태림 기자입니다. 미국의 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12만 명을 넘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2주 전과 비교해 40% 늘어난 겁니다. CNN도 존스홉킨스 대학 자료를 인용해 하루 평균 신규 환자와 사망자 수가 한 달 전과 비교해 각각 40%, 12%씩 증가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신규 감염 확산은 입원 환자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코로나 입원 환자는 한 달 전과 비교해 40% 증가한 6만 7,306명에 달했습니다. 아직까진 델타 변이가 우세하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 감염 곡선을 더욱 상승시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We expect to see the proportion of Omicron cases here in the United States continue to grow in the coming weeks. Early data suggests that Omicron is more transmissible than Delta. 영국의 확산세는 더 심각합니다.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하며 신규 확진자가 9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사상 최대였던 하루 전보다 1만 명이나 많은 겁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1,691건이 추가 확인돼 모두 11,708건이 됐습니다. 영국은 현재 44%인 부스터샷 접종률을 이달 말까지 100%로 올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Or ever, and the sensible thing to do is to get boosted now and exercise caution. That's what we're saying. 이런 가운데 프랑스는 이번 주말부터 영국에서 프랑스로 들어오는 관광이나 출장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반짝 강추위에 대비할 수 있는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강력 한파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선아 캐스터, 어느 정도로 추운가요? 네, 어제 미세먼지로 휘뿌연 하늘에 답답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오전에 남부와 제주에 남은 먼지를 밀어내겠습니다. 대신 강력 한파가 찾아옵니다. 서울은 현재 영하 3.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7도가량이나 뚝 떨어져 있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더 떨어져 영하 4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람이 불며 체감 추위는 더 낮겠습니다. 강력 한파는 주말인 내일 아침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추위에 대비할 수 있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해안가를 둘러싸고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서쪽 지역에는 눈비 소식도 들어있는데요. 특히 이번 눈은 대기 중 찬 공기가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낮 동안에 가장 강하게 내리겠고요. 호남 일부 지역에는 최고 15cm가량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한파 속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그대로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기온 춘천은 영하 0.8도, 광주는 4.2도, 부산 7.2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청주와 대전이 영하 1도, 창원과 부산 4도에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오전 6시 22분쯤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38km 바다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발생한 규모 4.9 지진의 여진으로 추정되는데 해당 지진 이후 발생한 여진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제주 전역에서 최대 진도가 3까지 관측됐는데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진동을 느끼거나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이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 후보가 이를 인정하고 공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이 후보의 아들도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국민의힘은 도박은 실정법 위반이라며 수사기관이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들 이동호 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의 한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에 불법 도박 경험담을 쓴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 이용자는 수도권 인근 도박장에 드나든 후기와 온라인 포커머니 매매에 관한 글도 100건 이상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후보는 아들이 불법 도박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이용자는 자신의 아들이 맞다고 인정하고 부모로서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제 가족들과 관련해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사자인 이 씨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실망하신 분들께 사죄드린다며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속죄의 시간을 갖겠다는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사건 실체에 대해 이견이 없는 모양이라고 지적했고 당선대위는 상습 도박죄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이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본인이 사실상 시인하는 이런 자료가 다 있다면서요?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이론이 아직 없는 모양이죠. 이 씨가 한 마사지업소 방문 후기를 올린 사실까지 알려져 성매매 논란에도 휩싸인 가운데 민주당은 성매매는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상습 도박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인권 탄압을 이유로 중국 정부기관과 기업에 무더기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내년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데 이어 대중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보안국 BIS가 거래 제한 명단에 올린 중국 국가기관과 기업은 총 34곳. BIS는 성명을 통해 중국이 인권 유린을 위해 생명공학 기술을 개발하며 발생한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제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엔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의학연구원 등 산하 11개 연구원이 포함됐는데 상무부는 이들 기관이 두뇌를 제어하고 조종하는 무기 개발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이 무기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미 고위 당국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생명공학 기술을 군사적 목적에 활용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하러문도 상무장관도 성명에서 중국이 사람을 지배하거나 소수민족을 탄압하는데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인권 탄압을 이유로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데 이어 재차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목적이란 분석입니다. 한편 2020년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공개한 미국 국무부는 북한은 반복적으로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했다며 여러 방면에서 북한의 행동은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지난해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0대 남성에게 둔기로 머리를 가격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조 씨를 공격한 남성은 올해 초에도 흉기를 들고 조 씨의 집으로 찾아갔다가 경찰에 입건됐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조 씨는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두순이 살고 있는 경기도 안산의 한 주택가입니다. 어젯밤 9시쯤 한 20대 남성이 조 씨의 자택에 침입해 둔기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을 경찰이라고 소개하며 현관문을 두드렸고 이후 조 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결국 남성은 집안에서 둔기를 들고 나와 조 씨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씨와 함께 있던 아내는 사건 직후 집 앞에 있는 치안센터를 찾아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조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는데 부상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인은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앞서 올해 2월에도 조 씨를 응징하겠다며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조 씨의 집에 들어가려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조두순에게 피해 진술을 받고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지난 2019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이른바 오픈카 음주 교통사고와 관련해 그동안 살인이냐 단순한 교통사고냐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1심 재판부가 살인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CTV 문수희 기자입니다. 2019년 11월 10일 새벽 제주시 알리무 귀덕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음주 오픈카 사망사고.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30살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수개월간의 치료 끝에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운전자인 34살 김모 씨에 대해 위험 운전치사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례적으로 위험 운전치사상 대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검찰이 기소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 씨가 살인을 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등 검찰이 제출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불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고 전 김 씨와 A 씨가 나눈 대화 등을 살펴봐도 앙심과 원한 등 살인의 내적 동기가 없었고 사고로 인해 김 씨 또한 생명에 위협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살인을 위해 고의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억울했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저도 평소에 내보내고 싶었어요. 살인 아니에요. 죽은 친구한테 정말 미안하고.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무죄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지금 납득을 못하고 계시고요. 지금 항소 진행 여부를 검토하고 검찰 역시 증거와 법리를 충분히 검토해 살인죄 성립으로 판단했다며 판결 이유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열차가 전기장애로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오늘 새벽 4시 15분쯤 이문 차량 기진에 전기장애가 발생해 일부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운대에서 소요산, 인천, 서동탄행 열차 일부가 운행 중지된 뒤 5시 20분쯤 복구 조치가 이뤄졌지만 현재 간격 조정으로 일부 열차가 지연 운영 중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개그맨 김철민 씨가 어제 오후 폐암 투병 끝에 향년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철민 씨의 오랜 절친인 DJ 하심은 하늘의 마음자리, 광대 김철민, 소풍 끝내고 원래 있던 그 자리 하늘나라로 귀천했다라며 고인의 사망 소식을 알렸습니다. 김철민 씨는 2019년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을 이어오면서 SNS를 통해 간절한 마음을 담은 근황을 알렸는데요. 건강이 악화되면서 지난 10일엔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짧은 작별 인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동료 개그맨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방역 패스를 보여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가게 업주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덕양구의 한 카페에서 손님으로 온 40대 남성이 시비 끝에 업주를 주먹으로 때리고 철제 선반을 던져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가해 남성은 접종 완료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업주의 말투가 기분을 나쁘게 해 화가 나서 이런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방역 패스 확인 의무 대상은 아니었지만 업주 입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걱정돼 손님마다 철저히 확인하던 중에 이런 분변을 당했는데요. 경찰은 현재 남성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참 잘 먹을 나이인 청년들에게 무한리필 고깃집은 인기 식당 중 하나죠. 청주의 한 무한리필 고깃집에서 군인이라는 이유로 추가 금액을 내야 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 공개돼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글을 작성한 군인은 불공평하다며 항의했지만 본사 지침이라는 업주의 말에 결국 5천 원을 더 내야 했다는데요. 그 이유는 너무 잘 먹어서 남는 게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해당 고깃집은 운동선수에게도 이런 추가 요금을 받고 있었는데요.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나뉘었습니다. 먹는 양을 고려하면 자영업자인 식당 주인 입장도 이해가 간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적게 먹는 사람은 깎아주지 않는데 무한리필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천장도 날아가고 벽도 쓰러져 있는 집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토네이도를 맞은 미국 켄터키주 조던 브라운 씨의 집인데요. 무너진 집의 상태를 확인하러 왔던 집주인 조던 베이즈 씨가 토네이도를 뚫고 살아남은 피아노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찬송가를 연주했습니다. 가족이 찍어 올린 이 영상은 SNS를 통해 퍼지며 많은 누리꾼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조던 씨는 사상 최악의 토네이도로
지금은 모든 게 사라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홀로 살아남은 기적의 피아노처럼 희망을 잃지 않고 반드시 재기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지난달 서울 강남과 마포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가 7개월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주간 단위로 경기 동두천시에 이어 동탄을 중심으로 한 화성시까지 가격이 떨어져 아파트값이 본격적인 하락세로 진입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거래가 줄다 보니 착시 현상일 뿐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 소재 9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의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 9월 13억 7,500만 원에 팔렸지만 한 달 뒤 다른 동 같은 매물이 12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는 가팔랐던 집값 상승세가 이젠 꺾인 듯 하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오르진 않아요. 완전히 멈췄어요. 아주 싸게 나오는 거. 그런 것만 실수요가 있기 때문에 어쩌다 한두 개씩 거래될 뿐이지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요. 실제 마포구를 포함한 서울 서부권 실거래가 지수는 전달보다 0.5% 떨어졌고 강남 4구가 포함된 동남권도 0.03% 하락했습니다. 서울 서부권과 동남권의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하락한 건 지난 3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된 거란 얘기가 나오지만 아직은 거래량이 크게 줄어 생긴 일시적 현상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공급량 확대를 통해서 수급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정치권의 규제 완화 가능성과 전월세 가격의 상승세도 여전해서 하락의 본격화 가능성은 여전히 낮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외곽부터 본격적인 집값 조정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경기 동두천시 집값이 하락 전환한 데 이어 동탄 등 신도시가 밀집돼 있는 화성시도 이번 주 0.02% 떨어지며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올해 자가와 전세 가구의 자산 격차는 1억 9,761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억 4,273만 원보다 38.4% 더 늘어난 수치로 올해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자산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통계청 등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로 올해 주택 보유 가구의 평균 자산은 전년 대비 14% 증가했지만 전세 세입자의 자산은 6%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또다시 토네이도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달리는 대형 트럭이 그대로 넘어질 정도라고 하는데요. 미국 전역에서 하루에만 20개에 가까운 토네이도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동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네브라스카주 링컨의 한 고속도로. 대형 트럭이 거센 비바람을 뚫고 달리는가 싶더니 이내 쓰러지고 맙니다. 뒤따라오던 운전자가 황급히 트럭 기사에게 다가가 안부를 묻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미국 아이오와주에서도 허리케인 수준의 돌풍이 이어졌습니다. 도시 전역엔 비상벨이 울려 퍼졌고 시민들은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It was a big glowing orb. I thought it was aliens at first. And then it exploded and sparks went everywhere. And about 10-15 minutes later, I could see that a tree had fallen. 지난주 최악의 토네이도 피해를 입은 켄터키주를 찾은 바이든 대통령은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You're going to heal, we're going to recover, you're going to rebuild, you're going to be stronger than you were before, we're going to build back better than it was. 하지만 미국 전역엔 하루 동안 50여 개의 강력한 돌풍이 관측됐고 19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는 나오지 않은 가운데 미국 현지 언론은 토네이도로 인한 보험 청구액이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팬데믹 상황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최근 부스터샷 접종이 진행되고 있죠. 칠레 동물원에서는 4발 달린 친구들도 백신 접종에 나섰다고 합니다. 칠레의 산티아고의 동물원. 먹이를 먹는 호랑이 엉덩이 쪽으로 쑥 주사 바늘이 들어갑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번지는 가운데 바이러스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호랑이와 사자, 퓨마와 오랑우탄이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앞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사람이 동물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는 있지만 동물이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은 작다고 밝히기도 했죠. 길어진 팬데믹 속에서 동물들도 건강한 연말 보냈으면 좋겠네요.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 지하에는 고대 아즈텍 문명의 거대한 유적이 묻혀 있다고 하는데요. 여의도 면적의 4배나 된다는 그 흔적 중 일부가 얼마 전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유리 장식장을 둘러싼 사람들. 연신 셔터를 눌러댑니다. 멕시코시티의 템플로 마요르 박물관에서 아즈텍의 신 쇼치필리에게 바치는 전시회가 개막했는데요. 하이라이트는 지난 2019년 멕시코시티 근처에서 발굴된 길이 36cm의 쇼치필리 조각상입니다. 아즈텍 문명에서 예술을 관장했던 쇼치필리는 꽃의 아들이란 의미로 온몸에 꽃을 형상화한 문신을 한 모습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종교재단의 극히 일부였을 거라니 얼마나 더 많은 유물이 남아있을지 궁금하네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우리를 구경하러 온 게 아닌가 싶은 동물들도 있었습니다. 한창 피서를 즐기는 해수욕장 근처였는데요. 무슨 동물이었을지 확인해 보시죠. 유유히 물살을 가르는 고래 지느러미. 브라질 이파네마 해변 근처에 범고래 여러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꼬리를 한껏 치켜들었다 스르르 사라지는 게 아티스틱 스위밍을 보는 듯한데요. 멀지 않은 곳엔 해수욕장이 있어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사실 범고래는 해안 가까이에서 목격되는 일이 거의 없는데요. 이 범고래들 가까이 다가가 패들보드를 타는데도 개의치 않고 신나게 물을 뿌리고 헤엄치며 한참을 머물다 돌아갔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어제 미세먼지로 희뿌연 하늘에 답답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오전에 남부와 제주에 남은 미세먼지까지 밀어내겠습니다. 대신 강력한 파가 찾아옵니다. 서울은 현재 영하 3.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8도가량이나 뚝 떨어져 있고요.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며 영하 4도에 머물겠습니다. 강력한 파는 주말인 내일 아침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와 해안가를 둘러싸고는 강풍특보도 발효 중이어서 찬바람이 추위를 더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강력한 파에 대비할 수 있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에는 눈비 소식도 들어있는데요. 특히 이번 눈은 대기 중 찬 공기가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낮 동안에 가장 강하게 내리겠고요. 호남 일부 지역에는 최고 15cm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또 호남 일부 지역과 제주 산지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그 밖의 지역에도 1에서 8cm가량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추위 속에 눈이 그대로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기온은 춘천이 영하 1.7도, 대전 0.2도, 창원은 6.2도, 부산 6.1도가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춘천이 영하 2도, 청주와 대전 영하 1도, 광주와 대구는 2도가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눈비 내리는 지역이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